국민의힘 내 윤핵관의 두 축인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실의 인사 채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참 재미있는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송홍열 서울대 교수죠. 자, 이 송홍열 그 지명자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홍열 후보자가 남성인가요? 예,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분 자체가 제가 누군지를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문제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고 야당에서 임명을 반대하는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 아무런 정보가 없다라고 했던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작 대통령실의 9급 공무원 채용 문제에는 이런 문제에는 아주 빠삭하게 꿰차고 있었다는 얘기고 직접 관련 있다라고 고백을 했죠. 어제 이 뉴스를 들으면서 참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나왔어요. 한탄도 되고 자기 입으로 한 얘기니까 제가 잠깐 뉴스를 듣기 전에 첨언을 하자면 권성동 의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장제원 의원한테 재원아, 이 사람 내가 잘 아는 지인의 아들이야. 대통령실에 좀 채용을 해줘. 뭐 직급은 형 체면 봐서 알아서 해주고. 자신이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평소에 뭐 형 동생 하면서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당연히 채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채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재원이 이 녀석이 나를 무시하나 잊었나 그러고서 화를 냈죠. 그러면서 장제원 전 당선인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고 해서 야 재원아, 왜 채용을 시키려니까 안 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이 자기 밥그릇을 넘본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좀 불쾌했겠죠.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대통령과 친구 사이라는데 그 정도 부탁은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형님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형님 불편하게 해드리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죠. 무슨 일인가 해서 권성동 의원이 전화를 받아보니까 대통령실에 취업시킨 그 사람의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일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최저시급을 받는 9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시켜줄 수 있느냐, 좀 서운하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 있는데 당신한테. 또 나는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우 씨가 최저임금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받는다며 내가 미안하더라.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 씨의 아버지가 권 직무대행의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 자금을 1,000만 원이나 냈더라고요. 윤 대통령에게 대선 당시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까지 드러나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원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쪽 집안은 정말 파면 팔수록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도 그래도 장제원 의원이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얼굴 봐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는데 또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도 했습니다. 9급에 채용됐다는 걸 알게 되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말입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장제원 의원한테 전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신이 찌질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인사청탁을 했고 그 청탁이 받아들여졌어요. 장제원 비서실장은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인선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장제원 전 당선인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고 해서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키가 현재 대통령실에서 현재 정부에서 어떠한 공적인 역할도 맡고 있지 않은 장제원 의원이 그 핵심 키를 지금은 놓았겠느냐. 개가 웃을 일이죠. 놓았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모든 걸 좌지우지하면서 공적인 직함 부분에서만 본인이 놓은 것입니다. 왜냐? 드러나면 날수록 해먹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이런저런 것을.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이렇게 자백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장제원 전 당선인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고 해서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 9급으로 채용된 그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겠냐고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야당에게,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실에 기존에 근무하던 근무 인력 외에 새로 채용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수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뉴스를 들으시겠습니다. 권대행은 어제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 씨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역량도 충분하다며 또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도 했습니다. 또 나는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우 씨가 최저임금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받는다며 내가 미안하더라.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인 작은 규모의 개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지는 않아요. 역량이 있고 더 검증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공개 채용이라는 걸 하죠.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윤핵관 중에서도 핵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죠. 권선동, 장제원. 이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고 자신들이 채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떨결에 현재 왜 이런 난맥상이 나타났는지를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야, 이 사람 채용해. 이 사람 대통령실에 7급으로 들여보내. 이 사람 5급으로 들여보내. 아, 이 사람은 그냥 뭐 뮤지컬이나 오페라 쪽 노래하는 거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9급이라도 써줘.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 인사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동안에 자신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주었거나 정치적으로 편의를 봐주었거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단이나 기업에 여러 가지로 얽혀 있거나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의 지인이나 자식들을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매일같이 대통령실을 함께 출근을 해서 2층이나 5층에서 직무를 볼 아무런 일이 없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대통령인지 정말 궁금해 할 만큼.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층에 있으면 김건희 여사는 2층을 쓰고
윤석열 대통령이 2층을 쓰면 김건희 여사는 5층을 쓴다. 이 무슨 핵이 방칙한 상황이냐고요. 김건희 여사는 헌법상으로는 부여된 직책이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된 자의 부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공적인 임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헌법상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공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부속실을 지금이라도 두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참으로 간단합니다. 통제받기 싫다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을 조정하고 자기 사생활을 가지면서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김건희는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공개 채용해서 자신이 불편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바나 콘텐츠에서 함께 했었던 지금까지 쭉 이런저런 거, 주가 조작이 됐든 땅 투기가 됐든 학력 위조가 됐든 대학 교수나 강사에 지원하면서 냈던 이력서를 위조하면서 또 전시관을 대관하면서 위조했던 경력, 이런 것들로 얽혀진 사람들, 자기 주변에 함께 이미 때가 묻은 사람들을 채용을 했죠. 채용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제원이나 이 권선동 의원이 사적인 인원으로 대통령실로 인원을 밀어 넣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죠. 장제원 의원과 권선동 의원이 무슨 짓을 하든 인사를 가지고 어떤 전횡을 하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쪽에서 인사 검증을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은 인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단 하나,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엮을 것이며 이재명 의원을 어떻게 엮어서 차기에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뉴스에서 사라진 이유도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숨어 있는 것이죠. 자신이 노출되면 될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이전 정권 그리고 이재명 의원을 향한 어떤 일련의 작업들이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공적 영역에서 존재감이 없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사진 한 장을 찍어도 다음날 손만 까딱해도 다음날 기사에 뜨죠. 그리고 요즘 권성동 의원과 장제훈 의원이 무슨 불화설을 일축한다라고 하는 거, 이준석 의원의 어떤 건, 모든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국정에서. 그 A4 용지 가지고 와서 그거 읽는 거 잠깐 나오고 땡이에요. 뭘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환관, 내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이 환관 정치의 핵심은 임금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고, 환관이 원하면 임금을 바꿀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어디 유폐시킬 수도 있고, 모든 국정을 환관이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으로 모든 공직사회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야말로 입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이 민주주의의 결정, 국민의 민의가 반영돼서 통치권자로 선출된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얼굴마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실상 그런 조짐이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당선인 시절 그리고 취임한 지금 2달 정도 국민이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들이 감히 장난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